모두를 울린 할머니의 기적. 정미연은 아침 식탁에 국과 반찬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김태수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보, 준혁이 재수학원은 어떻게 할 거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지은이 삼수시키느라 이미 한계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째 준혁이는 자기 방에서 5등급이 적힌 성적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 해. 준혁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있는 누나 지은이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준혁아, 힘내. 너는 나보다 잘할 수 있어. 지은이는 웃으며 동생을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도 삼수 끝에 겨우 지방대학에 갔으니까요. 준혁이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독학기숙학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사용 금지, 외출 제한이라는 규칙이 보였어요. 여기라면 정말 공부만 할 수 있겠다. 준혁이는 학원 정보를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미연은 학원비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서 이 돈을 마련하나 막막했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 박순덕이 나오셨습니다. 아가야, 무슨 걱정 있니? 순덕은 며느리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재수를 하겠다는데 학원비가. 미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얘야, 걱정 말아라. 내 적금 있잖아. 어머니,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요. 손주 공부가 먼저지. 내일 농협 가서 깨울 테니 신경 쓰지 말거라. 순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농협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적금 해지 서류를 건네며 물었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손주 재수하는데 학원비 좀 보태주려고요. 순덕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월 초 준혁이는 큰 캐리어를 끌고 광주행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손 흔드는 엄마 아빠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순덕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준혁이는 입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원장의 엄격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여기서는 오직 공부만 합니다. 휴대폰도 없고 외출도 없습니다. 준혁이는 개인 좌석번호 47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같은 반에 배정된 학생들이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눴어요. 준혁이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재수생들 사이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마을 교회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공책을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한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자 준혁이 대입 합격. 순덕은 공책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원의 아침은 오전 6시 30분 기상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준혁이는 세면장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당에 모여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혁이는 익숙하지 않은 단체 생활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3월 첫 모의고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긴장했어요. 문제를 풀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성적표가 나왔어요. 여전히 5등급대였습니다. 옆자리 최민석은 3등급대 성적표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이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이렇게 못하나. 학원 담임 이정훈 선생이 성적 미달 학생들을 상담실로 불렀어요. 준혁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이정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독서실에서 하루 14시간 공부 스케줄을 소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휴대폰이 그리워졌습니다. 2주에 한 번 허용되는 면회일이 왔어요. 미연이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도시락과 간식을 가득 담은 봉투를 건넸어요. 준혁아, 많이 힘들지? 미연은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준혁이는 괜찮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순떡은 새벽 5시 기도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연은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을 교회로 향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혁이를 도와주세요. 순덕의 기도 소리는 간절했어요. 목사님은 설교 중에 순덕 권사의 정성을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권사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월 모의고사가 실시됐습니다. 준혁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상담실에서 이정훈 선생을 마주했습니다. 선생님, 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정훈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과거의 삼수생이었어.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준혁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간 자습 시간, 준혁이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옆칸에서도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진이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준혁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같은 시각 순덕은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혁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순덕의 기도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어요.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깊었어요. 6월 말 학원은 일주일간 여름방학을 주었습니다. 준혁이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연이 차려준 상에는 준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미연은 반찬을 계속 집어줬어요. 할머니 순덕도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준혁아, 할미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단다. 태수는 회사를 조퇴하고 일찍 귀가했어요. 준혁아, 잘하고 있다. 아빠가 믿는다. 태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여전히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말수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준혁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외출 준비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어디 가시지? 준혁이는 조용히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순덕은 관절염으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 교회로 향하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순덕은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는 교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혁이를 도와주세요. 이 할미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준혁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5개월 내내 매일 이렇게.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순덕이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교회 앞에서 기다리던 준혁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아, 내가 왜 여기 있니? 할머니.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순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할 수 있어. 둘은 함께 집으로 걸어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준혁이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서 참외 따먹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할머니의 손을 보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신 손이었어요. 이 손이 나를 위해 매일 기도했구나. 준혁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학원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준혁이의 눈빛은 떠날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아들의 변화를 느꼈어요. 준혁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엄마. 이제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할게요. 준혁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현관에서 손자를 배웅했어요. 할미가 계속 기도할 테니 힘내거라. 버스 안에서 준혁이는 다짐했어요. 할머니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겠어.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이는 새벽 5시에 스스로 일어났어요. 학원 도서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이정훈 선생이 아침 순찰을 돌다가 깜짝 놀랐어요. 준혁아, 벌써 일어났네? 네, 선생님.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준혁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포기할 수 없어. 준혁이는 하루 16시간 공부 스케줄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까지 독서실에 남아 있었어요. 최민석이 옆에서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준혁아,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해야 할 이유가 생겼어. 준혁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9월 모의고사 날이 왔습니다. 준혁이는 평소와 다르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었어요. 며칠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4등급대로 올랐어요. 해냈다. 준혁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정훈 선생이 상담실로 불렀어요. 준혁아, 뭔가 계기가 있었니? 준혁이는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말하는 중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가장 강한 동력이지. 최민석이 준혁이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 만들까?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자. 박수진도 동의했습니다. 4명이 매일 저녁 1시간씩 모여 문제를 풀었어요.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집에서는 순덕의 기도가 계속됐어요. 미연은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교회 가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불편하신데 매일 그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야 손주를 위한 일인데 이것도 못하겠니? 순덕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준혁이가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의 기도 제목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교인들 사이에서 순덕은 손자 위에 기도하는 권사로 알려졌어요. 집사 김영희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손주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함께 기도합시다. 순덕은 흔쾌히 응했어요. 9월 모의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3등급대로 올라섰어요. 준혁이는 즉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좀 올랐어. 미연은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옆에 계시던 순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아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혼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퇴근 후 집에서 술을 한잔하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순덕도 함께 식탁에 앉아 기뻐했어요. 학원 야간 자습 시간이었어요. 준혁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쯤 주무시고 계실까? 다시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어요. 10월 초 마지막 모의고사가 실시됐습니다. 준혁이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쳤어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등급대였어요. 학원 성적 우수자 명단에 준혁이의 이름이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이정훈 선생이 준혁이를 불렀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계속 이 페이스로 가자. 준혁이는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수능만 남았어요. 11월 13일 수능 전날이었습니다. 학원은 수험생들에게 일찍 귀가 조치를 내렸어요. 준혁이는 집으로 돌아와 차분하게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미연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많이 먹어. 내일 힘내야지. 순덕도 함께 식탁에 앉아 손자를 격려했어요. 할미가 내일도 기도할 테니 넌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태수는 회사를 조퇴하고 일찍 귀가했어요. 아들,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아빠가 다 알아.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동생,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응원해. 준혁이는 누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혁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혁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준혁이 할미도 사랑한다.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을 비우고 편히 쉬었습니다. 순덕은 마을 교회 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미연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밤새 기도하시면 몸이 안 좋으실 텐데요. 얘야, 손주일인데 이것도 못하겠니? 순덕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밤새 손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우리 준혁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순덕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수능 당일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순덕은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순덕은 넘어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 우리 준혁이만 잘 보게 해주세요. 순덕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 방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이는 시험장인 광주모 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긴장되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고 계실 거야.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됐어요. 준혁이는 평소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답을 적었어요. 2교시, 3교시가 지나갔습니다. 집에서 순덕은 오전 내내 방에서 기도했어요.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순덕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미연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어머니. 미연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준혁이는 마지막 교시 사탐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준혁이는 시험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준혁이는 할머니가 무사히 기도를 마쳤을 거라 믿었어요. 12월 초 성적표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는 학원 상담실에서
이정훈 선생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성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평균 1등급대 성적이 떴어요. 준혁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 성적 맞나요? 그래, 준혁아. 해냈구나. 이정우는 준혁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혁이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받았어요. 엄마, 저 1등급 나왔어요. 정말? 준혁아.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혁아, 할머니가. 미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할머니가 수능날 다치셔서 병원에 계셔. 준혁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머니가요? 어디가 많이 다치셨어요? 다리를 다치셔서 입원하셨어. 괜찮으시니 너무 걱정 마라. 준혁이는 급히 학원을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집 근처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몇 시간 동안 할머니 걱정에 잠도 못 이뤘습니다. 할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 병원에 도착한 준혁이는 병실로 달려갔어요. 깁스를 하고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준혁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순덕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준혁아. 할미는 괜찮아.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연이 준혁이의 성적표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1등급 받았어요. 순덕은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병실에는 태수와 미연 그리고 대학교에서 달려온 지은이까지 모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준혁이의 성적을 축하했어요. 마을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권사님, 정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목사님은 과일 바구니를 병실에 놓았어요. 교인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혁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준혁이는 고백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한 거지, 할미가 뭘 했다고. 순덕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병원 근처 식당에서 늦은 축하 식사를 했어요. 준혁이는 처음으로 1년간의 고생이 보람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준혁이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미연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도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1월 말이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서울소재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순덕은 이미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연과 태수는 아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등록 절차를 밟으며 준혁이는 설레었습니다. 대학 본관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서 순덕은 준혁이가 보낸 대학 합격증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뒀어요. 마을 사람들이 집에 들러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권사님, 손주 정말 대단하네요. 순덕은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2월 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설을 맞았어요. 할머니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덕은 손자에게 세배돈을 건넸어요.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순덕의 말씀에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혁이의 합격 소식을 듣고 모두 축하했습니다. 이웃 최순자가 말했어요. 우리 손자도 준혁이처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준혁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졸업하면 할머니 모시고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준혁이는 약속했어요.
순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할미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순덕의 목소리는 행복했어요. 지은이가 동생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용기 얻었어. 나도 편입 준비할 거야. 지은이는 결심을 밝혔어요. 준혁이는 누나를 격려했습니다. 누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도와줄게. 남매는 서로를 응원했어요. 미연은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준혁이가 합격했어요. 미연은 감사를 전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준혁이 스스로 한 거지. 순덕은 겸손했어요. 저녁 무렵 준혁이는 할머니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 베개를 괴어드렸어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순덕은 손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준혁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열심히 살아야지. 순덕도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준혁이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맞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학과 공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학점 잘 받았어요. 순덕은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순덕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5시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미연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늘 살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순덕에게 간증을 부탁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강단에 올라 손자를 위한 기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순덕의 간증에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는 경기도에 있는 독학기숙학원을 다시 방문했어요. 후배 재수생들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당에 학생들이 모였어요. 저는 1년 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준혁이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준혁이의 조언에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미연은 순덕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편입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지은이도 서울 소재대학으로 옮기게 됐어요. 순덕은 두 손주 모두 서울에서 공부하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시골 체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덕은 손자 친구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식사를 대접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준혁이는 할머니의 새벽기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구들은 준혁이 할머니에게 존경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순덕은 손사래를 쳤어요. 밤하늘 아래서 준혁이와 순덕은 함께 산책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집 근처 길이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컸구나. 순덕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둘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걸린 준혁이의 합격증 액자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순덕은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준혁이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함께 TV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